이국 땅 삼경이면 밤마다 찬설이고 어버이의 한숨 쉬는 새벽달 일세 마음은 바람 따라 고향으로 갔는데 선영 뒷산에 잡초는 누가 뜯으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석종스님의 지대방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대방 시작하면서 축하의 노래 한 곡 불렀습니다. 좀 여러분들 듣기에 불편하셨더라도 널리 양해 바라시고 제가 드린 이 노래 의미를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참고로 지대방이라는 곳은 스님들이 머물고 있는 큰 절에 대방 옆에 딸린 조그만 방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지대방에서는 스님들끼리 차도 마시고 또는 자유롭게 휴식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혹은 어떤 스님들이 지대방을 지나가다가 대충 스님들끼리 모여서 쉬고 휴식한다는 의미로서 지대방을 그렇게 의미를 풀이하기도 하는데, 오늘부터 지대방 얘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대방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노래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는 가왕 조용필 씨가 부른 간양록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간양록이란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간양록은 조용필 씨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한을 노래한 노래 가운데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뭐 한후백년한과 더불어서 이 간양록이 한을 노래한 대표적인 노래라고 해요. 어떻게 이 조용필 씨가 이런 간양록을 불렀는지 저도 참 지금도 좀 의아해요. 혹시 한번 만나면 어떤 이유로 이 간양록을 불렀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을 정도로 전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노래인데 어떻게 이런 걸 불렀을까, 제가 의문점이 많은데, 그러면 간양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간양록을 지은 그 작자는 조선시대 중기 때 살았던 수은 당항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호는 이제 수은이라고 쓰는데, 수은 이렇게 수은하고 이름은 진주강씨입니다. 강항 해가지고 강항이라는 선생입니다. 지금도 전남 영광 불갑사 옆에 있는 불갑면에 가면은 내산선이라 해서 이분을 모시는 서당이 있어요. 아주 조선 중기 때 유명한 이 성리학자입니다. 이 강한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희맹 선생님의 5대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학문에 뛰어나서 20살 때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여러 가지 관직을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관직을 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전주에서 이제 관리를 시작했는데, 전주가 아니고 남원에서요. 임진왜란이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1592년도에 이제 일본이 침입해 온 이후로 해가지고 7년 동안 이제 전쟁을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이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내내 막 전쟁이 있던 게 아니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첫 해 1년 정도만 우리 조선하고 아주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명나라가 이제 도와주면서 소강 상태가 되다가
1579년도에 이제 정윤원이 되거든요. 정윤원.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정유재란이라 해가지고 1597년도, 그러니까 한 5년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 정유재란 때 우리가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주성이 함락되면서 그 전라도 지역이 완전히 숙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강한 선생도 남원에서 의병활동하다가 안 되니까는 고향인 영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영광에서 다시 의병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워낙 일본 놈들이, 이 유놈들이 이제 이 세력이 강하니까 거기서 힘들까 배를 타고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있는 진영으로 가가지고 힘을 합치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재수없게 이제 이 바다에서 위놈들한테 잡히게 되는 것이 이제 강한 선생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선생은 그 당시에 일본 놈들 잡혀가지고 권속들을 같이 다 함께 잡혀가지고 일본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으로 가는 동안에 한 2개월 동안에 그 배 위에서 자식들 죽고 비참하게 이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도 죽고, 그러니 뭐 이 강한 선생도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일본 놈들이 강한 선생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본 이놈들이 맨 처음에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주범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선에 가가지고 학문을 잘하는 학자든지 아니면 도공기술자든지 여러 가지 기술자들은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와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그 피로인들이라 해가지고 포로로 해가지고 많이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도공, 그 유명한 도공들이 일본에 넘어가지고 일본 그 도자기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강한 선생도 유명한 그 당시 학자였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이 강한 선생을 생포해가지고 일본으로 모시고 갑니다. 가가지고 주로 이제 오사카나 교토에 이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강한 선생이 워낙 유명한 그 학자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한 선생 밑에서 그 학문을 많이 배워요. 근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스님 출신 중에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그런 스님이 있었는데, 한문으로는 이제 이렇게 호인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 후지와라 세이카 이 당시 스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강한 선생 밑에서 성리학, 육을 갖다가 배워요.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승려를 그만두고 유학자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 후지와라 세이카 이분을 성리학의 첫 번째 이제 시조로 모시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강한 선생이 이분의 특히 스승이기 때문에 강한 선생을 지금도 일본에서는 여기 이분을 모시기도 하지만 이 강한 선생을 모신 그 절에서 매년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 강한 선생 그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는데, 출석사라는 절에서 얘가 매년 이 강한 선생을 갖다 제를 지낼 정도로 강한 선생이 일본에서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만큼 일본 성리학에 제일 먼저 정언해준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 강한 선생이 일본에 있으면서 한 2년 8개월, 3년 정도 있는데, 나중에 1600년대 돼가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이제 이 하친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그전에도 막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3번씩이나 선조한테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 문화, 여러 가지 뭐 군사, 지도 같은 까지 다 세세한 걸 1급 비밀 같은 것을 사람을 통해서 몰래 선조, 조선 왕한테 3번에 걸쳐가지고 그 편지 보냅니다. 그걸 적종봉소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접어가지고 그 적종봉소라는 그런 이름을 해가지고 3번이나 이제 이렇게 선조한테 알리는 거죠. 일본 정세를. 그만큼 이 강한 선생은 일본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조선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의를 버리지 않고 계속 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1600년에 이제 다시 조선에 와서는 고향에 있으면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면서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온 다음에 지은 그 책 이름이 아까 말한 대로
간양록이에요. 간양록. 원래 간양록이 아니고 원래 강한 선생은 건거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건거록. 뭐냐면은 건거란 말은 뭐냐면은 죄인이 타는 수레를 건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본에서 있을 때 죽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죄인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건거록이란 책을 남겼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다 적은 그 책 이름을 건거록이라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그 제자인 강원 선생의 제자인 윤승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간양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간양록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간양록에 대한 그 이름을 따서 가왕 조용필 씨가 노래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도대체 간양록이라고 했을 때 간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 간양록이라는 것은 중국 한나라 때에 소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제 소무인데, 호는 자경이라고 하고, 이 소무라는 사람이 흉노족의 사신으로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19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오면서 이분이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이나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북방에 있는 민족, 지금 보면 몽골, 고원, 그 다음에 이쪽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활동하는 그 세력이 흉노라고 했어요. 이름이 이제 시대마다 좀 바뀌는데, 이 당시에는 한나라 그 전에는 흉노족이 가장 큰 아주 고칫거리였어요.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이 북쪽에 있는 흉노족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쌓은 것이 이제 이게 만리장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나라를 세우는 유방이 이 흉노하고 한번 전쟁을 하다가 백등산이라는 곳에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한나라가 중국 중원이 이 흉노족을 굉장히 경계해요. 그 다음에 너는 강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가지고 매년 뭐 여러 가지 곡식이든지 그 곡물을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흉노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방 같은 경우에는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흉노하고는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아주 유방은 이 흉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두려워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무제 때가 되면은 이 중국이 좀 힘이 어느 정도 길러지고 흉노가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니까 한무제 때 다시 이제 흉노를 침범하기, 정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장건이 이제 서역을 개발하면서 이쪽에 대한 그런 저기를 알고 정보 듣고 그 이후로 각거병, 그 다음에 뭐 이광, 그 다음에 우리가 위청이란 장군들이 막 흉노하고 막 전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소무란 이제 어떻게 사신이죠. 그러니까 한무제의 명을 띄고서 소무가 이제 흉노한테 가가지고 하친을 하려고 갔는데 그 흉노가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 소무 이 사신 100여 명을 갖다가 다 인질로 잡아요. 인질로 잡은 다음에 저기 간양도라는 곳에 이제 보냅니다. 간양도가 어디냐면은 간양도라는 지역인데 섬도자 가지고 간양 양을 살피는 섬에 보내요. 이게 지금 지역으로 얘기하면은 바이칼 호수 쪽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 있는 바이칼 호수 쪽에 먼 지역으로 이 흉노가 솜을 갖다 잡아가지고 몇 명 인질 잡아가지고 아주 멀리 간양도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양을 살피게 하는 거예요. 양을 보살피게 양이나 치라고 하면서 섬에 유배시킨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 흉노가 뭐라고 이제 양을 주면서 그 유배 보냈냐면은 순양, 암양이 아니고 순놈의 양을 주면서 이 순놈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너의 고국 한나라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를 안 보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소문은 하지만 그 순놈의 양을, 희망을 버리지 않고 19년 동안이나 여기서 간양도에서 이 양을 치우면서, 양을 보살피고 양 치면서 기다려요. 나중에 19년 지난 다음에 그 한무제가 죽고 한나라 소재라는 임금이 나왔을 때, 황제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흉노하고 화친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제 이 소무가 다시 고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한나라 황실에 아주 그냥 거창한 대우를 받고, 나중에 이제 이 벼슬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80세까지 일생을 살다 가는데, 이 소무가 있던 지역이 간양도라에서 이 간양도의 이 간양을 따가지고 강항 선생의 그 일본에서의 충의를 갖다가 잊지 않고서 기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간양록이란 말이, 간양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예,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한마디 하면은, 이 소문한 사람이 그때 이 유배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군 이릉이란 장군이 있거든요. 이릉이란 이런 장군이 있었는데, 이릉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흉노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정벌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소무도 이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소무도 구할 겸 해가지고 이강이라는 장군 밑에서 막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릉이라는 이 장군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5천 명이서 이 흉노도 3만 명 갖다 대적해가지고 다 이겼는데, 나중에 오다가 이제 잡히게 돼요.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 이릉이 흉노한테 해가지고 인질로 잡히면서 거기서 이제 투항을 해가지고 흉노에 있게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천, 사기를 지은 사마천이, 사마천, 천도하다 천때, 사마천이 이릉 장군이 이 흉노한테 갔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상항상을 간 것이지, 이 사람이 다시 변절하지 않고 올 것입니다 해가지고 변론을 해요, 사마천이.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 사마천이 변론을, 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릉을 변호했다 해가지고 사마천을 갖다가 궁형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마천이 그 궁형, 치욕스러운, 그 자기 목숨을 차라리 죽는 게 그 당시에는 더 편한 건데, 돈을 갖다가 50만 냥인가 주고서 자기가 이 사마천, 사면이 돼가지고 궁형을 당한 다음에 그 치욕을 무릅쓰고 사기란 그 역사, 대역사의 이 역사서를 남긴 것이 사마천이 이와 같은 이릉 장군, 소무 다 연결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마천이 사기를 짓게 되는 그 인연,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다 연기되어 있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혹시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해가지고 간양록이라는 것은 소무의 간양도에 있을 때 그 충의를 본받은 것이다 해가지고 간양록을 지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일본 그 관함식이라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주최하는, 매년 나라말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국의 해병을 갖다가 그 다른 나라한테 유용을 보이고, 그 다음에 사열도 하고, 장병들이든지 함대를 다 나열해 놓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딱 경례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 관함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 이 해군이 가가지고 일본 그 함대에다가 거수경례했다 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요즘에는 다른 뉴스가 많아가지고 덮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뭐냐면은 일본은 우길기라고 있어요. 우길기, 이렇게 여러분들 막 일본 축구할 때 보면 막 우길기 해가지고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고 막 여기 붉은 빛이 막 나오는 게 우길기인데, 이게 일본산 우길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길기 이렇게 씁니다. 우길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제2차 대전 때 세계를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태양같이 빛나는 이 깃발 가지고서 세계 갖다, 우리나라 뭐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부터 해가지고 막 세계 제패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상징이거든요, 우길기. 우리가 또 일장기라고 하잖아요, 일장기. 일장기도 이게 다 일본은 태양을 숭상하는 민족이에요. 태양의 무늬가 있는 깃발이에요. 이거는 태양이 빛나는 그런 깃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본이나 이름도 태양이 뜨는 근본 자리, 태양이 뜨는
곳이라 해가지고 일본의 이름이 원래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일본도 중국 당나라 할 때 그 전까지 외놈, 우리가 외놈 했을 때 외자를 썼어요. 외했는데 이게 그 일본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는데, 왜냐면 일본 이놈들은 우길기, 일장기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아직도 우리한테 한 번도 사죄든지 참여한 게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우길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단순한 경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제가 우리에 대한 아직도 사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경례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다. 이거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나치 표시 있잖아요. 이거 하켄 크루츠라고 하는데 절대 사용 못합니다. 이거 사용하면은 아주 큰 범죄자 같이 아주 이 일본 나치의 그 만행이 유럽 사람들은 아주 지금도 이거 끝까지 단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 우길기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이 절했다는 것은 강항 선생의 간양록을 비유한다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련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인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협력하고 혼자 살 수 없는 사회는 맞아요. 하지만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한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못내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강항 선생님의 간양록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그냥 되지도 않는 노래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지대빵이란 코너로 해서 여러분들과 뭐 좋은 내용 가지고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 시간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성발하십시오.